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직접 부피를 비교해보는 활동을 수학책과 익힘책으로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계산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초등학교에서 배웠던 단위들을 한번 떠올려보면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와 같이 길이나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도 배웠고요. 또 밀리리터, 리터와 같이 들, 이를 나타내는 단위도 배웠고, 그램이나 킬로그램이나 톤과 같이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도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넓이를 구하는 단위는 어떤 게 있었죠? 제곱이 들어가서 제곱 센티미터라는 단어도 배웠었어요. 제곱 센티미터는 왜 제곱이었어요? 센티미터, 예를 들어 가로 7cm, 세로 4cm를 곱하면 숫자끼리도 7 곱하기 4가 되지만 센티미터 또한 두 번이 곱해졌기 때문에 두 번 곱해졌어요 라고 제곱을 나타냈죠. 넓이를 구하는 단위를 이렇게 제곱을 사용해서 나타낸다는 것도 배웠는데요. 부피는 센티미터를 3번 곱합니다. 미리 스포일러를 해주자면 센티미터를 3번 곱해요. 자, 센티미터끼리 2번 곱했을 때 숫자 2가 붙었다면 3번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 이렇게 숫자 3이 들어가죠. 얘는 2번 곱해서 제곱이었는데 얘는 3번 곱해서 세제곱이 돼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 내용을 배우도록 할 겁니다. 여기 있는 두 어린이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넓이를 구할 때는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1 곱하기 1 제곱 센티미터라고 사용했었어 라고 이미 배웠던 내용을 돌아보고 있죠.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역시 선생님이 스포일러한 대로 이렇게 쌓기나무 한 조각,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1씩인 쌓기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1cm 곱하기 1cm 곱하기 1cm 숫자끼리 먼저 곱하면 1 곱하기 1 곱하기 1 해도 1. 하지만 센티미터라는 단위는 3번이나 곱해졌으므로 숫자 3을 꼭 써서 1 세제곱 센티미터라는 단위를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로 사용합니다. 자, 1 세제곱 센티미터는 누구 기준이라고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인 쌓기나무 조각의 부피를 1 곱하기 1 곱하기 1 해서 숫자 1. 그 다음에 센티미터를 3번 곱해서 이렇게 1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나타냅니다.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도 여기 한번 바른 글씨로 따라 써보세요. 선생님도 지금 따라 써볼게요. 1 세제곱, 세제곱은 여기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적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다른 숫자인 거는 어떻게 구할까요? 다른 숫자인 것들은 이 숫자끼리 곱하면 되겠죠. 숫자는 숫자끼리 곱해서 답을 쓰고 단위는 역시 센티미터끼리 3번 곱했으니까 3번. 자, 그러면 여러분 상상에 한번 맡깁니다. 센티미터끼리 3번 곱했어요. 어떻게?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센티미터를 3번 곱했을 때는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었죠.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미터를 3번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터 또한 세제곱미터가 나옵니다. 이거는 조금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센티미터랑 마찬가지로 미터도 3번 곱하면 세제곱미터가 된다라는 거 미리 한번 알아두세요. 왜냐면 모든 이 가로, 세로, 높이 길이가 다 센티미터 단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커다란 상자의 부피,
아니면 집의 부피를 구할 때 얘 단위를 센티미터로 하면 막 몇천 몇백 나오고 너무 많아지니까 미터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3번 미터를 곱해서 세제곱미터를 사용하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가로, 세로, 높이를 나타내는 단위가 킬로미터면 어떻게 돼요? 역시 킬로미터 곱하기 킬로미터 곱하기 킬로미터, 킬로미터를 3번 곱하면 세제곱 킬로미터가 되겠죠. 이거를 그냥 미리 한번 이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해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밑에 한번 보기를 볼게요. 다음 물건 중에서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인 것과 가장 비슷한 물건은 무엇일까요? 자, 1세제곱센티미터라는 건 누구의 부피라고 했어요? 가로 1cm, 세로 1cm, 높이까지 1cm면 굉장히 작은 거죠. 어떤 친구? 수학책. 수학책은 일단 가로 세로가 1이 아니라서 땡. 필통도 가로 세로가 1이라면 연필이 한 자루도 못 들어가고, 책가방은 얘네보다 훨씬 크니까 당연히 안 되고, 리모컨은 사실 아무리 커도 적어도 가로가 한 5cm는 되지 않을까요? 리모컨도 아닐 것 같고, 각설탕. 각설탕은 어떤 설탕이죠? 어른들 커피에 많이 넣어서 드시는 요만한 작은 정육면체 모양 설탕이죠.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요 정도 크기라면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cm 정도 되겠네요. 쌓기나무나 각설탕 정도면은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 1, 1 정도 돼서 이거를 부피로 곱하면, 부피로 나타내면 1 세제곱 센티미터 정도 될 거라고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그쵸? 우리가 방금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는 원래의 단위인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인 센티미터를 몇 번 곱했다고요? 가로 한 번, 세로 한 번, 높이 한 번, 3번 곱했기 때문에 세제곱 센티미터. 3번 곱했다고 이렇게 오른쪽 위에 작게 적어 주셔야 합니다. 이 단위만 잘 쓰면 우리가 이미 이 부피 구하는 활동을 지난 시간에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왼쪽에 있는 하늘색 상자를 한번 볼게요. 하늘색 상자를 보시면 아까 우리가 방금 배웠는데 각설탕이나 쌓기나무처럼 가로랑 세로랑 높이랑 모두 1cm인 애들의 부피를 어떻게 구했다고요? 가로 지금 1cm, 세로 1cm, 높이 1cm인 애들의 부피는 얘네를 각각 곱하면 되는데 1만 3번 곱한 것 뿐만이 아니라 단위들도 3번 곱해서 세제곱 센티미터가 된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2번에 있는 쌓기나무의 수를 세어서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해보라고 하네요. 자, 우리 이거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나요? 일단 가로랑 세로의 개수를 세어서 한 층에 사용된 쌓기나무 수를 구했고요. 몇 개? 지금 세로 1개, 가로 2개, 한 층은 2. 그런데 이게 몇 층까지 있어요? 1층, 2층, 총 2층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곱하면 4가 되고, 주어진 문제에서 요 하나의 쌓기나무가 각각 1세제곱센티미터라고 하였으므로 1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총 4개의 쌓기나무는 부피가 그대로 4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영상 멈춰놓고 나머지 쌓기나무로 만든 직육면체의 부피를 한번 구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개수만 정확하게 세면. 여러분이 영상 멈춰놓고 얼른 개수 세어본 다음에 선생님이랑 답을 맞춰보도록 합시다.
자, 답을 다 적어 보았기를 바라면서 얼른 개수를 한번 빠르게 세어 볼게요. 어떻게 나왔나요? 두 번째 거는 일단 첫 번째 층은 2 곱하기 2니까 4. 층이 지금 하나, 둘 있으니까 4 곱하기 2에서 8. 세 번째 거는 3 곱하기 2 곱하기 높이 2 해서 얼마? 6 곱하기 2니까 12. 단위는 모두 지금 세제곱 센티미터죠. 여기 밑에 거는 4 곱하기 3. 이거는 지금 1층짜리밖에 없으니까 12 세제곱 센티미터. 마지막 거는 4 곱하기 3 곱하기 얼마? 2층만큼 있어서 2를 한 번 더 곱해서 24. 이렇게 맞게 잘 구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특별하게도 얘랑 얘는 지금 가로랑 세로의 길이가 각각 같기 때문에 가로랑 세로가 같기 때문에 높이만 달라서 지금 얘네 둘은 부피를 눈으로도 비교할 수 있겠죠. 가로 세로의 길이, 즉 여기만큼의 밑면의 넓이가 같으니까 이 경우에는 당연히 높이가 더 높은 쪽의 부피가 클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딱 봐도 얘는 1층이고 얘는 2층이라서 더 높은 층을 갖고 있는 오른쪽이 부피가 크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까지 통틀어서 상자 모양을 직접 모서리의 길이를 확인해서 맞대어서 비교도 할 수 있고 벽돌을 넣어서 비교할 수도 있고 뭐 과자 상자나 타일을 넣어서도 비교를 했고 쌓기나무로 직육면체만큼 똑같이 쌓아서도 비교를 했는데 여러분에게 가장 간편했던 방법이 무엇이었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일일이 개수를 세지 않아도 몇 개 있지? 몇 개 있지? 숫자만 확인해서 곱셈을 해도 되고요. 나는 지금 곱셈을 하는 게 너무 헷갈린다는 친구는 일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가면서 세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구해야 하는 직육면체의 개수들이 훨씬 늘어나면 그때는 도저히 일일이 세고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2쪽으로 넘어와서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계산식을 배우도록 할 겁니다. 120쪽과 121쪽은 쉬운 문제였고요. 본격적으로 122쪽으로 넘어와야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122쪽에 3번으로 와주세요. 122쪽에 3번으로 왔나요? 여기를 보면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이제 본격적으로 배울 텐데 그림을 한번 봅시다. 그림을 보면 먼저 위에 있는 요 직육면체 모형이 있죠. 위에 있는 직육면체 모형이 있는데 요 모형이랑 똑같은 부피만큼 쌓기나무를 이렇게 쌓았대요. 자, 참고로 여기 직육면체는 각각 6cm, 4cm, 5cm 단위라서 여기에 사용되는 쌓기나무는 한 조각이 각각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1cm씩이래요. 쌓기나무 하나가 1씩이니까 얘를 6cm를 만들려면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하나당 1cm인 걸로 4cm를 만들려면 하나, 둘, 셋, 넷. 높이도 5cm를 만들려면 쌓기나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센티미터에 있는 숫자만큼 쌓기나무를 쌓으면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직육면체만큼 쌓기나무를 쌓는다고 하였는데 쌓기나무가 총 몇 개 필요한지 여러분이 한번 세어보세요. 몇 개? 일단 여기 밑면의 가로에 해당하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밑면의 세로에 해당하는 것은 하나, 둘, 셋, 네 개. 높이에 해당하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우리는 이 숫자를 다 곱하면 총 사용될 쌓기나무의 개수를 알 수 있습니다. 곱해볼까요? 6 곱하기 4 곱하기 5층만큼 있으니까 5를 곱하면 24 곱하기 5는 얼마? 120이 되겠죠. 120개가 될 겁니다. 헷갈리는 친구들은 영상 멈춰놓고 쌓기나무의 개수를 직접 세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직접 세는 것보다 이렇게 곱셈으로 하는 게 훨씬 쉬울 거예요. 이렇게 곱셈을 해보세요. 곱셈을 해보시면 총 120개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쌓기나무는 120개 필요하고요. 이 직육면체의 부피는 여기 작은 쌓기나무가 모서리가 각각 1, 1, 1. 얘를 3번 곱해서 부피가 얼마냐면 1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했어요. 이 쌓기나무가 하나가. 1 세제곱 센티미터인 거를 120개 쌓았으면 부피는 얼마? 똑같이 120. 대신에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죠. 이렇게 한번 적어봅니다. 우리가 방금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모르고도 구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구했나요? 이거 이제 지워도 되죠. 어떻게 구했어요? 가로와 세로를 곱해서 밑면에 가로와 세로를 곱해서 여기 바닥 밑면에 사용되는 쌓기나무의 수를 구한 다음 이거를 높이만큼 한 번 더 곱해줬죠. 자, 이 말은 뭐냐면 6cm 곱하기 4cm만큼의 이 바닥의 면적을, 넓이를 요 높이만큼 A4 용지로 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장, 두 장, 세 장, 세 장 이렇게 쭉쭉쭉쭉 천장에 닿도록 쌓아서 여기 상자를 가득 채우면 그만큼의 숫자가 부피가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가로 곱하기 세로 한 것을 높이만큼 빼곡하게 채우면 이 상자를 가득 채우는 부피가 되겠죠.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바로 직육면체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빈칸에 한번 써볼게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만큼. 즉 정리하자면 가로 곱하기 세로는 밑면의 넓이죠.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만큼 계산을 하면 부피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게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을 통틀어서 우리가 배운 거였습니다. 기억하세요. 직육면체의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랍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이미 쌓기나무나 벽돌이나 각설탕 등등의 물건을 사용해서 공부한 것 그대로예요. 우리는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서 일단 밑면 1층만큼 쌓았고요. 이 1층을 높이만큼 곱해서 총 부피를 구했습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그러면 오늘 배울 마지막 공부 123쪽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정육면체는 직육면체랑 당연히 부피를 구하는 방법이 같습니다. 왜요? 정육면체는 직육면체 중 하나니까요. 직육면체인데 그 중에서도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같은 친구를 직육면체 중에서도 한자로 바를 정자를 써서 정육면체라고 하죠. 그러면은 정육면체는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가 모두 같으니까 얘네가 각각 몇 센티미터? 5cm. 각각 5cm. 얘의 부피는 어떻게 구해요? 똑같이 5 곱하기 5 곱하기 5를 하면 나오겠죠. 여러분이 지금 5 곱하기 5 곱하기 5를 해서 부피가 얼마 나오는지 한번 써보세요. 선생님이 답은 알려주지 않을게요. 곱셈만 잘하면 되겠죠. 정육면체는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같기 때문에 어떤 모서리가 나와도
그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밑에 빈칸도 한번 채워볼게요. 여기는 한 모서리의 길이라고 되었네요. 왜요? 정육면체는 한 모서리의 길이가 그대로 가로도 되고 세로도 되고 높이도 되니까 어떤 모서리든 이 중에서 하나만 알면 이걸로 가로, 세로, 높이만큼 곱하면 되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우리말로 정리를 하냐면 원래는 이게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였잖아요. 그런데 정육면체는 특별하게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로, 세로, 높이라고 해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똑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똑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 어떤 것이든 모서리 하나의 길이만 알면 이것 곱하기 이것 곱하기 이것 곱하기 진정한 세제곱을 하면 되겠네요. 3번 곱했기 때문에 세제곱입니다. 한 모서리의 길이를 세제곱하면 정육면체의 부피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조금 바른 글씨로 적어주세요. 바른 글씨로 적어보았나요? 여기까지 적어본 친구는 5번의 문제를 빠르게 한번 풀어볼 텐데, 자, 다행히 숫자가 가로, 세로, 높이만큼 모두 나와 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거는 각티슈 같은데 15, 15, 15로 모서리의 길이가 가로, 세로, 높이 모두 같은 걸로 봐서 얘는 누구? 정육면체이신 것 같죠? 오른쪽 2개는 그냥 직육면체. 우리는 이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하면 된다는 걸 이미 배웠으니까 여러분이 계산을 맞게 하셔서 선생님에게 잘 풀었는지 답을 보여주세요. 오늘의 숙제는 123쪽의 계산을 완벽하게 해서 이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서 클래스팅이나 문자로 올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영상이 끝난 후에도 5번 문제를 성실하게 풀고 어떻게 계산했는지 선생님에게 알려주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익힘책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오도록 할게요. 자, 영상 마치고 숙제까지 꼼꼼히 해주세요.